자, 이 단어는 일단 처음에 이제 항등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항등식이라는 거는 정의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원래 우리 등식이라는 거에 종류는 두 가지가 있잖아. 당연히 이제 등호가 들어간 식을 등식이라고 하고, 크게 두 가지로 방정식하고 항등식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지.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이라는 건 앞에서 1차, 2차 방정식까지 많이 했잖아. 그치? 그래서 특정한 x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걸 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 더하기 x는 2x 같은 거. 좌변하고 우변의 식이 어때? 완전히 똑같지, 그지? 요런 게 이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여기서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니까, 그지? 이런 게 이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항등식의 표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뭐 이렇게 나오면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니면 뭐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마찬가지 이것도 항등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아니면은 또 뭐 있지? 임의의 x값, 그지? 임의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너네 임의라는 말은 랜덤이잖아. 이제 아무거나 x를 뽑았을 때 또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등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사실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냥 보고 이거 항등식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항등식 같은 경우는 우리 방정식에서는 얘는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이니까, 예를 들어서 2x-3은 뭐 1이라는 이런 방정식 같은 거를 보통 푼다고 얘기하지. 푼다라는 거는 이거 만족하는 x값을 찾는다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근데 이제 항등식 같은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해를 찾는 거에는 별로 의미가 없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등식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냐면 개수를 찾는 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냥 만약에 3x 더하기 4가 ax 더하기 b랑 같대. 그리고 이게 항등식이래. 그러면 당연히 a는 뭐가 돼야 돼? 3. 그 다음 b는 4. 이런 게 돼야지, 그지? 뭐 이런 거를 찾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건데, 성질이라는 거를 좀 잠깐만 볼게. 근데 이 성질은 그냥 뭐 이해하고 그냥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라. 자, 당연히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나왔어.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한대. 그러면 당연히 a하고 b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지. 이렇게 둘 다. 맞지? 그래야, 왜냐면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0이라고 해서 x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을 하잖아. 좌변 우변 똑같이 0이니까. 맞지? 그래서 이렇게 는영이 나왔을 때 이게 항등식이라고 하면, 그러면 a하고 이제 b, x계수하고 상수항은 항상 0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항등식의 성질이고, 두 번째는 이제 2차식의 형태로 나왔을 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것도 마찬가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a, b, c가 싹 다 뭐가 돼야 돼? 다 0이 돼야지, 마찬가지로. 그지? 그래야 x에다 뭘 넣어도 항상 0이니까.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그러니까 문자가 좀 종류별로 x, y 이렇게 나왔을 때 마찬가지 이게 x, y에 관한 항등식이래. 그러니까 x, y에 어떤 걸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려면 a, b, c가 마찬가지 뭐가 돼야 돼? 싹 다 0이 되면 되겠지. 맞지? 요게 기본적인 항등식의 성질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와.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런 것도 나오겠지. ax 플러스 b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x에 관한 항등식이 되어야 한대.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얘를 이용하는 건데, 자, 이걸 만약에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넘겨서 생각한다고 해보면 a 마이너스 a 프라임의 x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프라임은 0이라는 식이 나오잖아. 근데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랑 이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지, 그지? 그럼 얘가 0 된다는 건 a하고 a 프라임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고, b하고 b 프라임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개수끼리 비교하라는 얘기야. 맞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 밑에 있는 내용들도 똑같아. 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a 프라임 x 제곱에 b 프라임 x 그 다음에 c 프라임이라는 이런 식이 항등식이 되려면 a하고 a 프라임, b, b 프라임, c, c 프라임은 다 같아야겠지.
이런 내용이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미정계수를 결정을 할 건데 그거를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정하는 거 요렇게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정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거 정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지금 봤던 것처럼 A가 3이다, B가 4다 이렇게 한 거는 계수를 뭐 한 거야? 그냥 비교를 한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 첫 번째가 계수비교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말 그대로 그냥 계수를 비교해서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저기 나왔던 거 그대로 쓰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수치대입법이라고 하지. 이건 뭐 하겠다는 거야?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게 어떤 x값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며. 그러면 지금 저기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써보면 3x 더하기 4는 ax 플러스 b, 이게 지금 항등식이 되려면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항상 성립을 해야지, 그치?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대입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근데 그나마 대입하는 것도 이제 좀 100이나 막 103 뭐 이런 거 대입하는 건 좀 더럽잖아. 그러니까 좀 쉽게 나올 수 있는 0 같은 걸 대입하는 거지. 대입하면 얼마야? 좌변 4, 우변은 b. 그래서 b는 4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b가 4니까 다시 3x 더하기 4는 ax 더하기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럼 다시 또 x에다가 뭐 1 같은 거를 대입하는 거지. 1 대입하면은 좌변은 7이지. 우변은 a 플러스 4니까 a 값 얼마? 3 이런 식으로. 물론 지금 요런 문제에서는 이런 수치대입법을 쓰진 않겠지. 누가 미쳤다고 이런 걸 해. 그냥 바로 비교하면 되는데. 그지?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수치대입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겠지. 맞지? 그래서 아무튼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계수비교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계수를 비교해서 이제 하는 거라서 이 성질,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수치대입법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하니까, 그제? 그게 항등식의 정의잖아. 그래서 얘는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문제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문제마다 얘가 쉬운 게 있고 아니면 얘가 쉬운 게 있고 둘이 같이 사용하는 문제도 있고. 그건 너네가 보면서 판단을 해주면 돼. 맞지? 오케이. 자, 요게 이제 항등식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왜 자꾸 꺼지고 지랄이지? 자, 간단하게 1번 한번 볼까? 자, 쉬워. 정말 개 쉬워. 자, 얘가 지금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나왔지, 그지? 이때 a, b, c에 대해서 a, b, c 합을 구하래. 자, 이거는 뭘 하는 게 좋을까? 계수비교법이 좋을까? 수치대입법이 좋을까? 뭐가 좋을까? 계수비교법으로 하는 게 오히려 좀 낫겠지, 그지? 보면은, 그지? 왜냐면은 그냥 전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계수비교법으로 하는 게 좋지, 그지? 그럼 a는 얼마야? 1이지. 어차피 4차 항은 여기서밖에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그냥 1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B는 이제 X제곱계수니까 이제 제곱계수 비교를 좀 하면 되긴 하는데 뭐 해볼까 그냥? 전개하면 어떻게 돼? A가 1이라 했으니까 그냥 1로 그냥 하자.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에다가 B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B 더하기 C 이렇게 나오네, 그지? 그러면은 X제곱계수 계산하면은 B 마이너스 얼마? 6이잖아. 이게 우변이랑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5랑 같아야지. 그럼 B 값은 얼마란 얘기야?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얘가 1이야. 그럼 지금 상수항이 얘랑 요렇게잖아, 그지? 그럼 얘가 1이니까 9 빼기 1은 8 더하기 C 이렇게 나오지, 그지? 9 빼기 1하고. 그 다음 이게 얼마? 12니까 C 값은 얼마? 4. 요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근데 사실 얘는 수치대입법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 왜냐면은 지금 대입하기가 좀 편하게 나와 있거든. X제곱이 얼마일 때? 3일 때. 그러니까 X값이 얼마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다 짝수 차수가 나와 있지. 맞지? 그러면 그냥 X제곱 자체를 그냥 3으로 해서 대입해도 상관은 없어. 그러면 대입하면 앞에 거 사라지지. 그지? 그리고 뒤에 거 대입하면 얼마야? 2b 플러스 c. 그지? 그리고
x 4제곱이라는 건 이거의 제곱이니까 맞지? 9 마이너스 얼마? 3, 5? 15 더하기 12 이렇게 계산 하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x제곱에다 뭘 대입해 이번엔? 1 대입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최고차항은 앞에는 마이너스가 아니구나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a 그 다음에 b 없어지고 더하기 c는 1 빼기 5 더하기 12니까 요거 둘이 적당히 연립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사실 바로 a 같은 경우는 바로 알 수 있지 사실 이건 개수비교법이 제일 편하지 그냥 1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잖아 그럼 요거 1 구하면 c도 구할 수 있고 이거 구하면 b도 구할 수 있고 맞지?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도 뭐 상관이 없겠지 지금 같은 경우는 둘 다 뭐 비슷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 다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 다음에 나머지 정리에 대한 내용인데 오케이 자,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뭐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야? 나머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지 맞지? 우리가 앞에서 나눗셈 할 때 어떤 다항식을 나누는 걸 배웠잖아 A라는 다항식을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나오고 쭉 해서 나머지 이렇게 나온다 라고 배웠잖아 맞지? 그래서 이 방법은 몫과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만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다 어디든 쓸 수 있는 방법인데 근데 문제 단점은 좀 힘들지 그지? 할 게 좀 많다라는 게 단점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나머지 쪽만 이제 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이제 검산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 나머지 정리는 검산식에도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어떤 다항식 fx라는 다항식을 1차식 x-a로 나눴을 때 몫을 보통 qx라고 하고 나머지는 1차로 나눴으니까 r이라고 쓸 수 있지 맞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산식이 될 수 있잖아 그지? 자 일단 나머지 정리는 기본적으로 1차식으로 나눴을 때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1차로 나눴을 때부터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x에 관한 무슨 식이라 했지? 저번에? 항등식이라고 했지 왜냐면 좌변하고 우변은 항상 어때?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좌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항상 항등식이야 검산식은 자 그러면 x에다가 내가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이 없겠지 그지? 성립하겠지 그래서 x에다가 a를 대입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놈이 0 되는 x값을 맞지? 그럼 좌변은 f 뭐야? a 우변은 r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r이라는 게 나머지잖아 그래서 이 fa가 나머지와 똑같다라는 게 나머지 정리겠지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어떤 다항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이라는 다항식이 있어 자, 이 다항식을 내가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찾고 싶어. 몫은 관심 없고 나머지만 찾고 싶어. 그럼 이걸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얘가 0 되는 x값이 얼마지? 1이잖아. 그럼 1을 요 앞에 있는 식에 대입을 하면 그 결과가 나머지란 얘기지. 그럼 대입하면 얼마야? 1 빼기 5 더하기 6 빼기 1이니까 얼마? 1이겠지. 맞지? 그래서 나머지는 얼마다? 1이다 라고 쓰는 거 요런 게 나머지 정리가 되겠지 이해하지? 그래서 1차식이 0 되는 x값을 요 다항식에 대입해서 나머지를 구하겠다라는 게 나머지 정리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정리 안쪽에 뭐가 또 있냐면 인수정리라는 게 있는데 자 얘는 나머지 정리랑 그냥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똑같은 건데 요런 거지 예를 들어서 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요거 인수분해하면 뭐 나오냐? x 마이너스 4랑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지 않아? 맞지? 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거를 내가 나머지 그러니까 검산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다항식을 얘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돼? x 플러스 2가 되지. 그 다음 나머지는 0이잖아. 그러니까 검산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나머지가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지금 나머지가 0일 때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곱해 형태로만 표현이 된 거니까.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를 인수정리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가 얼마일 때? 0일 때를 인수정리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 같은 경우 마찬가지. 1차식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니까 얘가 0 되는 x값인 4를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0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계산하면 실제로 0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똑같아. FA가 0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 나왔을 때 그때를 그냥 인수정리다 라고 따로 부르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랑 똑같은 개념인데 나머지가 특별히 0일 때를 인수정리라고 부르는 거지. 이해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랑은 또 상관이 없구나. 그치. 밑에 있는 거 문제가 요거 한번 해볼까? 4번 한번 해보자. 자, 다항식 p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고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3이래. 자, 이런 식으로 항상 나머지 정리는 이렇게 나오는데, 자, px라는 다항식을 어떤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딱 이런 말이 나오면 이때는 항상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사용해주면 돼. 우리 x 플러스 1이 0 되는 x 값이 얼마지?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얼마란 얘기야? 3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러니까 항상 너네가 이 문장을 보면 이걸 보고 너네가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주면 돼. 이 기호를. 알았지? 이 식을 써주면 돼. 그럼 그 다음 거는 뭐라고 쓰면 돼? P 3은 23이다라고 쓰면 되지. 됐어? 나머지 정리 항상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뭐라 했냐면 px를 몇 차식으로 나눴어 지금? 2차식으로 나눴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뭔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봐봐. 내가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몇 차 이하야? 1차 이하가 되겠지. 2차보다는 한 차수 낮으니까, 그지? 근데 1차가 될 수도 있고 상수항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1차 이하의 식으로 해서 1차식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됐니?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 문제가 나왔을 때 1차식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1차식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뭔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나머지 정리의 식을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이상의 식으로 나눴다라고 하면 무조건 검산식을 써주면 된다. 알았지? 거의 10문제 중 9문제가 이런 식으로 풀면 돼. 1차식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나눴을 때는 이렇게 나머지 정리를 써주고, 그 다음 2차 이상의 식으로 나눴을 때는 검산식을 써서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건 일단 검산식으로 써놓고, 그 다음 얘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 얼마야, 이거? x-3하고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러면 여기다 이제 아까 우리가 써놨던 요 나머지 정리에다가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용을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그럼 x에다 뭐 대입하면 돼? 일단 마이너스 1 같은 거 대입하면은 좌변은 3이겠지, 그지? 그리고 이만큼이 통째로 날라가잖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리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은 뭐 대입하면 돼, x에다가? 3 대입하면 되지, 그지? 그럼 3 대입하면 좌변은 23이고 우변은 3 대입하면 또 마찬가지 날라가잖아, 그지? 그리고 얼마? 3a 더하기 b 나오니까 둘이 뭐 하면 되겠어? 연립하면 되겠지. 자, 빼볼까?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4a니까 a 값 얼마? 5. b 값은 8이겠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나머지는 뭐라고 쓰면 돼? 5x 플러스 8이라고 쓰면 되겠지. 이해하니?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립제법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조립제법이라는 거는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지. 그 앞에서 배웠던 나눗셈 같은 경우는 A를 B로 나눠서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직접 나눗셈이라고 하잖아. 그냥 나누는 거야. 그냥 좀 힘들게 나누는 거지. 근데 장점은 얘는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다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건 장점인데, 단점 같은 경우는 너무 길지, 식이.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야. 근데 그걸 좀 줄여보고자 한 게 이제 조립제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 조립제법 같은 경우도 만능은 아니지. 그치? 만능은 아니야. 얘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인데, 얘는 어떤 다항식 fx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사용할 수 있지. 그치? 2차 이상의 식으로 나눴을 때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 대신에 1차식에서는 정말 독보적으로 빠르지. 그치? 엄청 빨라. 그래서 이 조립제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 자, 이런 3차 다항식을 x-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다고 해볼게. 자, 그럼 하는 방법은 다 기억하나 모르겠네. 개수 뭐냐? 처음에 2 마이너스 5, 그치? 개수를 다 갖고 오지. 그 다음 4 마이너스 7, 맞지? 그리고 나서 밑에 하나 니은자 하나 그려주고, 얘 0 되는 x값이 얼마지? 1이니까 요렇게 1로 계산하잖아, 그치? 처음에 그냥 그대로 내려오고,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해서 쓰지. 곱하면 얼마? 2, 그치? 곱해서 여기다 쓴 다음에 요건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지, 그치? 얼마? 마이너스 3. 그 다음 곱하면 마이너스 3 더하면 1 곱하면 1, 그 다음 더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쓰잖아. 기억하지? 알고 있지? 알고 있어? 응. 알고 있지? 쟤도 알고 있지? 응. 그치? 그럼 이게 뭐야? 나머지지. 그리고 이거는 몫이겠지, 그치? 근데 몫인데 이제 순서대로 상수항, 1차항, 2차항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몫은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는 게 조립제법이잖아. 그치? 아무래도 저거보다 훨씬 간단하긴 하지. 맞지?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우리는 몫과 나머지를 찾을 거고, 물론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할 수 있긴 하지만 아무튼 편하니까 이 방법을 계속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긴 하지. 맞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어. 예를 좀 들어보면 뭐가 있을까? 자, 이렇게 해볼게. 2x 세제곱에 하하하 마이너스 하하하하 3x 제곱에 플러스 7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 자, 이런 다항식을 이번에는 2x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한번 구해볼게. 자, 일단 1차식이니까 똑같이 하면 되긴 하지. 0 되는 x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지? 그걸로 그냥 하면 되는데, 일단 개수를 다 갖고 오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0 되는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자, 요걸로 처음 내려오면 얼마? 2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사 곱하면 플러스 2 더하면 9 쉐트 그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나오지. 맞아?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얘를 이제 그 몫을 구할 때 몫을 뭐라고 써야 돼? 몫을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 나머지는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우리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눗셈을 했다라는 거는 무조건 규칙이 있어. 뭐가 있냐면 x계수는 항상 뭘로 생각하는 거야? 항상 1로 생각하는 거야, 무조건. 이 과정을 거쳐서 내려왔다는 거는 x계수는 무조건 1x로 생각해서 나눴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잘 봐. 0 되는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럼 x계수가 1이면서 0 되는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려면 얘는 뭘로 나눴다고 생각하는 거야?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조립제법을 거쳐서 나왔으면. 오케이? 우리가 생각한 건 2x 플러스 1로 나눈 거잖아. 근데 실제로 조립제법을 거치게 되면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이 조립제법을 거치게 되면 무조건 x계수는 1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이 다항식 요거 그냥 px라고 할게. 자, 이거를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1이 나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원래 이제 이걸로 나누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얘로 나누려고 했던 거니까 여기에 얼마가 필요한 거야? 여기에 얼마를 곱해야 되는 거야? 2를 곱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그 2는 요 뒤에 있는 몫에서 빼서 준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여기서 빼서 얘한테 주면 얼마야? 2x 플러스 1이니까 우리가 찾고 있던 식이 나왔지. 그리고 요거 2가 뽑혔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9라는 식이 나오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몫은 얘가 몫이 되는 거지. 진짜 몫은 얘야.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만 좀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x계수가 1일 때는 그냥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얘도 지금 이 과정 거쳤다는 거는 어차피 x계수를 1로 생각한다는 얘기니까 상관없단 말이야. 그냥 해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x계수가 1이 아니잖아. 그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심을 좀 해야 돼. 일단 이 과정을 거쳐오면 무조건 x계수는 1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x 플러스 2분의 1로 써주고 그대로 쓴 다음에 여기 있는 2를 뽑아서 얘한테 줘야 그래야 정확한 몫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았지? 요거 좀 조심해야 된다. 요거 은근히 많이 틀려. 그리고 조립제법 할 때 만약에 이 부분 없으면 어떡해? 그치, 0 써야지 당연히. 여기 그냥 비워두면 안 되고 0을 써야 제대로 된 식이 나오겠지. 됐지? 다 기억하지? 오케이. 아! 6번 있네, 요거 한번 해볼까? 재밌겠다. 자, 요것도 잠깐 볼게. 자, 이 다항식을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여기 요 조립제법으로 구했대. 이때 a랑 몫의 상수항의 합을 구하래. 그럼 봐봐. 자, 마이너스 2분의 1로 했지, 그지? 0 되는 x 값이니까. 처음에 4 내려왔어.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 그 다음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되지, 그지? 그럼 곱하면 2분의 5가 되고 더하면 a는 얼마? 2분의 7이 되겠지. 맞아? 그리고 또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7인가 나오겠네. 그치? 그 다음 계산하면 얼마? 4분의 1 나오지. 4분의 8이니까. 맞지? 됐지? 그러면 이거를 쓸 때 어떻게 쓴다고? 검산식을 쓸 때? 처음부터 하면 좀 헷갈리니까 그냥 x 플러스 2분의 1 일단 써. 그리고 나서 몫은 4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분의 7로 일단 쓰긴 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2를 뽑아서 얘한테 주면 되잖아. 얼마야 그러면? 2x 플러스 1하고 2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플러스 4분의 7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럼 여기서 상수항의 상수항. 그 몫의 상수항은 얼마야? 4분의 7이지. 그치? 그래서 4분의 7하고 2분의 7을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과정을 안 썼으면은 요거라고 생각해서 더하면은 틀리겠지, 당연히. 이해하지? 그러니까 요런 거 좀 조심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 쪽으로 넘어갈게, 얘들아. 인수분해.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 개념은 사실 되게 쉽지. 전개의 반대잖아. 전개의 역을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하잖아.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전개하면 우리가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라는 건 다 알잖아. 맞지?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걸 그러니까 인수분해라고 하지. 맞지? 그래서 전개의 역, 그냥 이게 인수분해인데, 근데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그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이게. 그래서 일단 그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일단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인수분해가 있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외운 곱셈 공식이 있잖아. 그걸 거꾸로 하는 게 뭐야? 인수분해 공식이겠지. 곱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 맞지? 그래서 거꾸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냥 뭐 잘 나오는 거 몇 개만 좀 얘기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같은 거, 이런 2차 항을 인수분해하는 건, 2차 식을 인수분해하는 건 곱해서 2 되고 더해서 3 되는 거 찾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해서 x자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2 된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을 거고, 2차 방정식을 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16 같은 거, 이건 뭐야? 합차 공식이지, 그지? 16은 4의 제곱이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들어오면 합차 공식으로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줘서 계산한다라고 알고 있잖아, 그지?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뭐 나머지들 다 이제 공식인데, 뭐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8 같은 건 어떻게 돼, 얘는? 8은 2의 몇 제곱? 세제곱. 뭐라고 쓰면 돼? x 마이너스 2 2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공식, 곱셈 공식이야. 맞지?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곱셈 공식을 알고 있으면은 요것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곱셈 공식만 잘 외워주면 돼.
그래서 요게 이제 공식을 사용한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가 좀 바뀌었네. 자, 공통인수로 묶는 게 있어. 사실 원래 이제 가장 기본이 공통인수로 묶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이 원래는 공통인수로 묶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그냥 ax 더하기 bx 마이너스 cx. 자, 이거 인수분해 하래. 공통인수가 보이나? x지, x. x로 묶어주면 a 더하기 b 빼기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인수분해 뭐 이런 식으로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되는데, 지금처럼 공통인수가 좀 쉽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xy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되냐? 인수분해 해보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일단 앞에 거 두 개 공통인수 x 보이지? x로 묶으면 어떻게 돼? y 마이너스 1이지. 자, 뒤에 거는 뭘로 묶으면 좋을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재밌겠지.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공통인수가 또 보이나? 뭐가 보이지? y 마이너스 1이 또 보이지, 그지? 이게 통째로 인수분해가 되면 y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지. 요거를 잘 못하는 애들이 많긴 한데, 이거는 그 너네 공통인수로 묶는다라는 거는 공통인수를 찾았잖아, 그지? 그러면 일단 공통인수를 먼저 쓰고 괄호를 친 다음에 거꾸로 이거를 다시 분배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오려면 여기에 어떤 식이 들어가는지를 생각을 하면 되지. 맞지? 그럼 여기서도 공통인수가 이거라는 걸 찾았잖아. 그럼 이걸 먼저 써주고 괄호 치고 나서 그 다음 다시 분배했을 때 x가 곱해져 있고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x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맞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통인수로 인수분해 하면 되겠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치환하는 방법이 있지. 치환하는 건 보통 공통 부분이라고 하지. 공통인수랑 조금 차이를 좀 줘야 되니까 공통 부분이라고 하잖아.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걸 똑같이 이제 어떤 문자로 바꿔서 좀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게 이제 치환의 방법인데, 뭐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지금 이제 여기서 처음 나오는,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오는 게 이제 보기차식이라는 게 있지. 보기차식의 형태는 4차 다항식인데 짝수차수만 존재하는 거, 이런 걸 보기차식이라고 하지. ax 4제곱 그 다음 bx 제곱 더하기 c 이렇게 짝수차수만 있는 거. 자, 이건 거를 이제 인수분해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x 4제곱 마이너스 5x 제곱에 플러스 4라는 게 있다고 해보자. 자, 보기차식 계산할 때는, 인수분해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x제곱을 t로 치환을 좀 해주면 돼. 그러면 얘는 t제곱에 마이너스 5t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지. 요거 인수분해 되지. 2차식으로 어떻게 돼?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1로 가능하잖아. 그럼 t 빼기 4란 거야? t 빼기 1이지. 그치? 그리고 다시 이제 뭐 해주면 돼? x제곱으로 돌려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다시 또 인수분해 되니까 합차 공식으로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 끝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되는 건 굉장히 쉬워. 사실 이거는 뭐 딱히 뭐 할 게 없는데, 문제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제일 문제가 되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있지. x제곱, x 4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9. 얘 인수분해 돼, 안 돼? x제곱을 t로 치환한다고 해도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9인데 곱해서 9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2되는 정수는 없잖아. 인수분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이용하냐면 완전제곱식을 좀 이용할 거야. 완전제곱식을. 근데 완전제곱식이라는 건 보통 앞에 거 두 개로 만드는 게 완전제곱식이지. 보통. 근데 얘는 특이하게 뭘로 만들어? 앞에 거랑 뒤에 걸로 만들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떤 완전제곱식을 전개를 했을 때 t제곱하고 플러스 9가 나오는 완전제곱식을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어? t 마이너스 3의 제곱도 있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3의 제곱도 있지. 그러면 t 플러스 3의 제곱은 여기가 6t고 마이너스는 뭐야? 마이너스 6t 이렇게 두 개가 나오잖아.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 그럼 이 두 가지 종류 중에서 하나만 가능해. 하나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건데 뭘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
근데 왠지 둘 다 안 될 것 같은데? 뭘로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면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 왜? 아래 거를 만들어주면 여기 6t가 필요하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얼마를 더해야 돼? 4t를 더해야지 그지? 4t를 더해야 6t가 되니까 그지? 그럼 내가 여기다 4t를 더하고 나서 마음대로 더했으니까 다시 뭐 해야 돼? 4t를 뺀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지?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4t하고 2t 더하면 얼마? 6t. 그러니까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라는 요식이 나왔지. 그치? 그러면 얘를 이제 t 플러스 3에 제곱이라고 써주고 완전 제곱식을 쓰고 마이너스 4t는 요 뒤에 그대로 있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t를 다시 이제 x제곱으로 돌려주면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4x제곱은 또 내가 2x의 전체 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지. 맞아? 그러면 이제 무슨 공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합차 공식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는 거니까 얘랑 얘랑 한 번 더해주면 x제곱 플러스 먼저 쓸게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가 더 돼, 안 돼? 얘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얘는. 안 돼. 그럼 끝난 거지. 되면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끝난 거고. 이해하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합차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가야 돼. 둘 중에 하나는. 오케이?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보냐면 일일이 다 해볼 수는 없으니까 어떤 것만 보면 되냐면 이 뒤에 빼준 거 있지. 그치?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4t를 더하고 뺐잖아. 4t를. 그럼 이제 맞춘 건 이미 썼으니까 끝났어. 이건 이제 볼 필요 없어. 근데 이제 뒤에 빼준 거 있지, 얘. 얘가 이제 뒤에서 마이너스의 완전 제곱식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의 이렇게 제곱의 형태로 나오는지를 생각을 하면 돼. 만약에 내가 얘로 갔다고 치면 여기에다 얼마를 더해줘야 돼? 얘로 갔다고 치면 마이너스 8t를 해줘야지. 그래야 마이너스 6t니까. 그럼 마이너스 8t 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 뭐 해야 돼? 플러스 8t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얘는 플러스이면서 8은 제곱수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합차를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 돼. 이 뒤에 더해주고 빼주는 거에서 뒤에 거. 요게 이제 합차로 이어질 수 있는 n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제곱수인지 아닌지. 그걸 따지면서 이제 그 골라주면 돼. 알았지? 그래서 이게 보기차식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 더 있지.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 뭐 상반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칭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얘도 4차식이야.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라고 해서 항은 5개지. 4차 다항식이고 항이 5개야. 그리고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지. 개수가. 그치? 이런 걸 대칭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이것도. 뭐 있지? 이렇게 보자. 아이고. 오케이. 이렇게 있다 해보자. 네. 이렇게 있어. 일단 대칭식이지.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잖아. 맞지? 자, 이런 건 어떻게 풀면 되냐면 가운데 항 있지. 가운데 항. 요걸로 묶어주면 돼. x제곱으로. 자, x제곱으로 묶어주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x 6 마이너스 2 x분의 2에다가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제 개수가 똑같은 애들끼리 이제 묶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곱하고 제곱 있지? 그치? 그럼 요건 이제 우리 곱셈 공식으로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도 되지. 맞지? 그리고 얘랑 마이너스 2로 묶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러고 나서 이 x 플러스 x분의 1을 적당히 t라고 좀 치환을 좀 해주잖아. 그리고 정리를 좀 하면 x제곱에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뭐가 돼? 인수분해가 잘 되지. t 마이너스 4하고 뭐야? t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잖아. 맞지?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t를 이제 돌려주는 거야. x 플러스 x분의 1로 이렇게.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2로. 그리고 나서 아까 x제곱 있지? 이거는 x 곱하기 x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이 x 하나는 요 뒤에다가 분배를 해주고 또 다른 하나는 앞에다가 분배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다 x를 곱하면 뭐가 나와, 식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나오지. 얘는 어떻게 나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되지. 그럼 하면 돼. 이렇게. 됐어? 요게 이제 그 대칭식을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보기차식하고 대칭식을 푸는 방법은 거의 정해져 있긴 해. 요게 거의 정해져 있어. 물론 조금 다른 것도 있긴 있어. 요즘 여기에서도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것도 있긴 있어. 가끔 여기서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나와서 부호가 조금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다 이렇게 푸는 거야. 대부분. 알았지? 열에 한 9은 다 이렇게 푼다고 생각하면 돼. 대칭식은. 마찬가지 보기차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특이한 거 두 가지.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 자, 간단하게 한번 7번도 한번 볼까?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값이 1000보다 크지 않도록 하는 모든 n값의 합을 구하래. 이거 보니까 뭐냐?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n 플러스 3을 내가 잠깐 x로 치환을 좀 하면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니까 이거 뭐야? x 더하기 1의 세제곱이지. 맞지? 요거야. 그 x 대신에 다시 n 플러스 3 대입하면 결국 n 플러스 4의 세제곱이란 얘기지. 맞지? 얘가 1000보다 뭐하다고? 크지 않다는 거는 작거나 같다란 얘기지. 근데 1000은 10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지. 그치? 그럼 결국 n 플러스 4는 뭐야? 1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n은 뭐야? 6보다 작거나 같대.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의 합을 구하래. 1, 2, 3, 4, 5, 6이지. 얼마야 다음엔? 21이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식의 형태를 보고 바로 인수분해 공식이다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맞지? 그 다음에 10번도 한번 볼게. 자, 요거 인수분해 하면 저렇게 나온대. 자, 이런 거는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겠지, 그지? 왜냐면 공통 부분이 보이잖아. 뭘 치환하면 될까? x제곱 더하기 5x. 뭐 물론 플러스 4까지 치환을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보통은 치환은 이런 식으로까지 하긴 하지. 뭐 그건 상관없다. 그럼 얘는 t 플러스 4하고 뭐야? t 플러스 6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전개하면 얼마? t제곱 플러스 10t. 24 빼기 24. 빵이네, 빵. 그치? 그럼 요거 그냥 뭐 하면 돼? t로 묶어주면 되지. 공통인수 묶어주면 되잖아. 그리고 나서 다시 돌려주면 x제곱 더하기 5x에다가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0이니까 이거 앞에 거만 인수분해가 되지. x로 묶을 수 있잖아. 뒤에 거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냥 냅두면 되고. 맞지? 이렇게. 그래서 비교해보면 a 값 얼마? 5. b는 마이너스 5. c는 10이겠지. 그지? 그래서 더하면 얼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네. 그지? 내가? 응? b가 왜 5야? 바뀌었어요. 그런 게 있어. b가 왜 5야? 뭐라고? b가 왜? 마지막에. 미쳤나봐. 5겠지. 얼마야 그러면? 20이지. 10. 됐지? 오케이. 할만해. 쉬워. 그리고 맞아. 요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자, 일단 지금 내가 지금 치환까지 얘기를 했지, 그지?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는 것까지. 그리고 요것도 있어, 얘들아. 항이 4개인 거. 물론 이게 뭐 100%는 아닌데, 항이 4개이면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 항이 4개이면서, 보통 이런 건 문자가 2개 이상일 때. 항이 4개이면서 문자가 2개 이상 나오면 보통 이 방법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요거는 두 가지로 해서 2 플러스 2로 공통인수로 묶거나 아니면 3 플러스 1로 완전 제곱식으로 가는 건데, 자, 2 플러스 2 같은 거는 내가 아까 예시 들은 게 있어. 요거. 항이 몇 개야? 4개지. 그리고 문자가 2개 들어가 있지. x하고 y.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로 공통인수로 묶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y-1이고 뒤에 건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y-1이니까 y-1의 공통인수가 생기면서 묶어주면 x-1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그치? 그러니까 항이 4개이면서 문자가 2개 이상일 때는 이렇게 둘둘로 공통인수로 묶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공통인수로 묶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3 플러스 1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같은 거. 항 몇 개야, 이것도? 항 4개지.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놈이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지.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 뒤에 마이너스 y제곱 남잖아. 그럼 그 다음은 무슨 공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합차 공식으로 한 번 더해주고 한 번 빼줘서 계산할 수 있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3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완전 제곱식으로 이어서 합차 공식으로 가주면 돼. 이렇게. 그래서 항이 4개 있을 때는 둘둘 아니면 셋 하나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하는 방법은 완전 제곱식으로 구분하면 돼. 그러니까 식을 봤을 때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있는 것 같으면 셋 하나고 아니면 둘둘이야. 이런 식에서 완전 제곱식이 나올 수는 없겠지, 절대로. 맞지? 그래서 그걸로 구분하면 돼. 완전 제곱식이 있을 것 같으면 하면 요거 3 플러스 1이고 아니면 2 플러스 2로.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은 항이 이번에는 5개 이상인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항이 5개 이상인 경우에다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문자, 얘도 마찬가지로 문자가 한 2개 이상은 나오거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런 거는 문자 하나를 잡아서 내림차순 정리를 쭉 해서 그걸로 이제 인수분해하면 돼. 그 상태에서 뭐 공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통인수로 묶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썼던 방법들 중에 하나씩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섞여서 나오니까 여러 가지로 너네가 많이 풀어봐야 돼, 이거는. 그래서 요건 문제를 좀 풀면서 얘기를 좀 해줄게.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조립제법에 대한 내용이지. 조립제법은 아까 했던 내용이잖아. 아까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내가 또 빡시게 할 수가 없네. x세제곱에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6이 있다고 해보자. 오케이. 자, 이 다항식을 인수분해를 해보래. 뭐 나누라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를 하라는 거지. 인수분해. 그치?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할 건데, 그러니까 조립제법은 지금처럼 문자 하나 있는 다항식, 문자가 하나 있으면서 한 3차 이상 정도 그렇게 나왔을 때 조립제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조립제법은 문자가 2개 이상일 때는 잘 사용하진 않아. 근데 아예 사용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어. 하기도 해. 그래서 이게 진짜 애매한데, 대부분 이렇게 문자 하나 이상 있고 3차 이상이면 조립제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대부분이.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냐면, 조립제법은 아까 우리 원래 이게 나누는 방법인데, 아까 내가 할 때 우리 인수 정리할 때 나머지가 0이면은 인수분해가 된 거라고 했잖아. 맞지? 뒤에 더해진 게 없으니까 인수분해가 된 거잖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일단 조립제법으로 개수를 다 갖고 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어떤 숫자로 이제 이 조립제법을 사용했을 때 마지막이 0이 되는지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지. 맞지? 찾아야 되는 거지, 이거는. 왜냐면은 여기 뒤에 나누기 얼마가 없으니까 0 되는 x값을 모르잖아.
그래서 너네가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얘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보통 뭘로 찾는 거야? 보통 찾을 때 그냥 그냥 대충 찍는 경우도 있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6개 중에 좀 찍는 경향도 있고, 아니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이 개수의 합이 얼마일 때? 0일 때는 무조건 뭘로 되지? 1로 된다는 건 알고 있지, 그지? 무조건 0일 때, 개수의 합이 0일 때. 그러니까 개수의 합이 0일 때 1이 된다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개수의 합이 0이지, 그지? 그럼 1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1로 했을 때 0 된다는 거는 당연히 얘가 x-1이라는 인수를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지. 맞아? 갖고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얼마야? 1 빼기 6 더하기 11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지. 맞지? 그럼 좌변도 얼마가 나와? 계산하면 0 나오잖아, 0. 맞지? 그러니까 x-1의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거는 요 개수의 합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0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가 개수의 합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0 된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거꾸로 개수의 합이 0이면 얘를 반드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개수의 합이 0일 때는 1로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1로 하면은 1 곱하기 1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5니까 6 해서 6 하면 0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그럼 이 상태에서는 그냥 바로 몫을 써주면 얘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에다가 얘가 1로 됐다는 거는 뭘로 나눴다는 얘기야? x-1로 나눴다는 얘기지. 맞지? 그리고 요거 인수분해하는 건 쉽잖아. 맞지? 얼마야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돼? x-2랑 x-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지? 최종적으로는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개수의 합이 0이면 1로 해서 쭉 하면 되고, 만약에 0이 아니면 어떻게 해, 그러면? 0이 아니면 그때부터는 좀 찍어야 돼. 마이너스 1을 해보든 플러스 2를 해보든 이런 식으로 찍는 건데, 근데 이거 찍는 것도 너네가 그냥 막 찍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 왜냐면은 얘 마지막 숫자 얘가 뭐야? 얘가 지금 마이너스 6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를 곱해서 플러스 6이 나와야 0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여기에 있는 숫자는 6의 약수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 당연히. 왜냐면 얘랑 곱해서 6이 돼야 되니까. 맞아? 그러니까 6의 약수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하면서 좀 찍어주면 돼. 알았지? 그리고 사실 방법도 있긴 있어. 여기 이게 원래 최고차항 계수 여기 나와 있냐 혹시? 여기 나와 있지. 1이 안 될 때 이제 너네가 찍을 때 요 방법을 이용해서 찍어도 상관없어. 이것도 괜찮아. 요거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에 상수항의 약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거, 그거 중에 후보가 있어. 얘가 0 되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최고차항 개수 1이지. 1의 약수는 뭐야? 1의 약수는 1이지. 1. 그치? 분해. 상수항 마이너스 6이니까 그냥 6의 약수라고 생각하면 1, 2, 3, 6 이렇게 4개 있잖아. 그치? 그럼 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총 후보가 몇 개야? 8개 나오지.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6 이렇게. 근데 여기에 지금 1, 2, 3이 다 들어가 있지. 그치?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찍으면 돼. 이해하지? 그래서 13번도 잠깐만 한번 볼게. 자, 이거 항이 몇 개야? 6개. 문자 몇 개? 종류는 한 2개 있지, 그지? 그럼 뭐 해야 돼? 항이 5개 이상이니까 내림차순 정리해야겠지, 그지? x든 y든 아무거나 잡으면 되는데, x로 할게. x로 잡으면 x제곱에 x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x,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6y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8y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네. 맞아? 내림차순 정리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거 인수분해할 거야. 맞지? 요거. 자, 이거는 마이너스 2로 좀 묶어주면 3y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4y 플러스 1이지. 맞아? 인수분해 어떻게 되나 이거? 1, 3하고 1, 1 가능하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아? 그러면 얘는 다 마이너스 2에 y 마이너스 1하고 3y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통째로
통째로 곱해서 얘 되는 거랑 곱해서 얘 되는 거 찾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곱해서 얘가 되고 그 다음 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를 x자로 곱해서 둘이 더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놈이 나오면 되잖아. 맞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하던 거 있잖아. 원래 그 이런 거 있잖아. 6x 마이너스 뭐 있지? 7x 마이너스 3 이렇게. 요거 인수분해 되냐? 어떻게 되냐 인수분해? 어떻게? 2 x 안 쓸게 귀찮아. 3 하고 3, 1 마이너스 플러스 3 되잖아. 그치?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7 나오니까. 그치? 이걸 그냥 그대로 하는 거지. 좀 크게. 맞지? 그러니까 곱해서 얘 되고 곱해서 얘 되는 걸 찾은 다음에 그걸 x자로 곱해갖고 더해서 이게 나오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좀 크게 하는 거야. 이거보다 크게. 근데 곱해서 얘 되는 걸 찾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인수분해를 한 거지. 이렇게. 맞지? 그럼 여기서 적당히 조합을 좀 하면 돼. 어차피 얘는 어차피 1이고 그 다음 적당히 여기서 조합해서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요 마이너스는 누구한테 줘야 돼? 요 놈한테 주면 되지. 그치?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주면 되지. 그 다음 얘는 2는 앞에 거 그치? 2y 마이너스 2 이렇게 줬을 때 둘이 더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그럼 이제 여기는 1x니까 이대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지? 그러니까 요걸 좀 크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 하나, 그 다음 x 마이너스 3y 플러스 1 하나. 요게 이제 인수분해가 된 거지. 됐지? 이건 너네 근데 중3 때 했던 내용이지. 중3 때도 이런 유형이 있잖아. 그지? 이렇게 복잡하진 않았는데 똑같은 유형이 있었지. 그지? 또 나온 거야, 고1 때. 그 다음 16번 한번 볼게. 자, 두 다항식 px하고 qx에 대해서 pa는 0이고 qa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래. 그러니까 얘는 0 되면서 얘는 0이 안 되는 x 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0 되는 걸 찾기 위해서는 얘를 인수분해를 좀 해야지. 맞지?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 요거 인수분해하면 1 빼기 4 더하기 1 플러스 6이네. 그지? 뭘로 될까 이거? 1로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지? 다 돼서 0 아니니까. 그럼 뭘로 할래? 2로 할래? 2로 알았어. 2로 해볼게. 2 하면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잘 찾았어. 누구야? 잘 찾았네.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란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이거 1, 3하고 맞불이니까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하고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3 나오겠지. 됐어? 그리고 뒤에 것도 한번 해볼까? x 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 요것도 한번 해볼게. 6x 얘는 1, 0, 마이너스 7, 6이지. 얘는 뭘로 돼? 뭘로 되지? 응? 1로 되지. 가도에서 0이니까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0이지. 맞아? 그럼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하고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이니까 x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2지. 그치? 그럼 얘 0 되면서 얘 0 안 되는 x 값이 뭐 있어? 마이너스 1하고 3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 더하래. 얼마야? 2.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2단원인데